S연에서 태어난 여자.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여자와 엄마 둘이 살고 있었다. 어릴 때는 저와 엄마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빠는 없어서 결코 유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는 아니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너는 의사가 돼서 행복을 잡아야 해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순수했던 때에 저는 그것을 꿈으로 설정해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같은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은 항상 100점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학년인가 중학생 때였나 엄마는 저를 집에 두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호스트바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바람기가 있어 제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안 순간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어 오랜만에 느끼는 젊은 남자들에게 끌려 즐겼던 것일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상냥한 모습을 보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와 접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죠. 중학교에 가서는 초등학생 때처럼 항상 100점을 받는 일은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래서는 안 돼. 좀 더 상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 라며 제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이때의 저처럼 의사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엄마는 간호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엄마는 어떤 종류의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짐작하여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의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갖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투지폰이죠. 그러나 엄마는 제가 휴대전화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그게 뭐가 필요해.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된다면 다 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겠지요. 주변 애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놀 때도 저는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덕분에 전교 1등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죠. 엄마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진로 선택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 명문학교를 골랐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공립고등학교였죠. 머리가 좋다고 해도 지방에서 좋은 정도였지만 그때 저보다는 조금 레벨이 높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수험 한 달 전부터는 학교를 쉬면서까지 공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사립고등학교는 돈이 너무 들어가고 다른 공립고등학교는 레벨이 낮습니다. 엄마는 일, 그리고 호스트바라는 흐름으로 움직여서 귀가가 늦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껴안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 하지만 오늘이 관건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나 저의 시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엄마의 미소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는 얼굴을 마주칠 일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직 자고 있었고 제가 학교에 간 후에 출근하고 제가 잠이 들어야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툭하면
외박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거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슬슬 저도 갖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고등학교도 들어가지도 못한 게 핸드폰 같은 걸 가지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싶어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한밤중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들킬 염려도 없었던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익숙해져 왔고 저는 모은 돈으로 드디어 휴대전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열심히 일해서 손에 넣은 휴대전화는 꼭 보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드물게도 그 사람은 집에 있었습니다. 너 이런 시간까지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으로 듣는 노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것은 매달 월급의 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래야 하냐고 물어보자 너는 의사가 될 거니까 그러려면 대학교에 가야만 하잖아. 그 돈 때문이라는 걸 모르겠니? 그런 건 거짓말이죠. 모르는 남자한테 바치기 위한 돈이라는 건 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에 응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망했다. 끄는 걸 잊은 겁니다. 잠깐, 뭔 소리야? 휴대전화를 산 걸 들키고 말았던 겁니다. 저도 모르는 새에 뺨따귀를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그 사람은 휴대전화를 뺐더니 두동강으로 부서뜨렸습니다. 사지 말라고 했잖아. 의사가 되려면. 그 뒤에 그 인간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집에서 빨리 나가자고 생각하고 한층 더 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의학부를 목표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매일 공부만 계속. 원래부터도 많지 않던 친구들은 저를 떠나갔습니다. 그 인간도 집에 오지 않았고 친구들도 없어졌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펜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진로 상담에서 의학부만을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시는 또다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재능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실패였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의학부 이외에 다른 과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지망조차 받지 못했고 지원 학교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인간은 열심히 한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또 실망시키는 거니? 라고 1년을 재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2년째 실패였습니다. 3년째 실패였습니다. 4년째, 5년째,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만에 마침내 그 인간은 포기했는지 간호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대체 몇 년이나 허송세월한 것인가? 몇 년이나 집안에 틀어박혀 공부만 한 탓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동급생들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 인간은 자퇴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퇴했습니다. 이윽고 해방된 고향감에 휩싸여 있었죠. 계속 뭐라고만 해대서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이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빨리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걸. 일방통행의 남자에게 사랑을 쏟을 바에 제게도 좀 더 사랑을 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호스트 따위에게 쓸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돈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몬스터를 쓰러뜨렸어. 이제 안심이야.